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무실링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한지와 세지 개념 엔제 실무 리뷰 영상입니다. 당연히 사회탐구를 공부해 본 적 없는 제가 리뷰하진 않을 거고, 작년 수능에서 한지와 세지 모두 다 50점을 받은 두 분을 모셔서 이제 소개를 들어볼 건데, 한 분은 경희대 한의대생이시고 한 분은 서울대생이십니다. 이 두 분이서 작년에 들었던 인강들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두 분이 소개해 주실 강사분은 메가스터디의 이기상 선생님과 대성마이맹의 전종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작년 수능에서 한지와 세지를 만점 받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만점 받으신 게 아니고 둘 다 50점 받으신 분들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희대 한의대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1학번 인문계열 재학 중인 소시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고1, 고2 때 한지와 세지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인강을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쭐 건데요. 어떤 인강을 좀 들으셨나요? 저는 고1, 고2 때는 인강보다는 이제 수능을 위한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에도 집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1, 고2 때 학교 수업과 병행해서 마법형을 반복해서 풀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세계지리, 한국지리, 인강을 듣기 시작해서 쭉 커리큘럼을 따라갔더니 50점을 받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반수를 했는데요. 고1, 고2 때 내신 과목으로 지리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에 개설되지 않았고, 또 고3 때도 탐구를 다른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완전 생노베 상태로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한 6월 말쯤에는 웬만한 평가원 모의고사 아니면은 사설 모의고사들을 푸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고1이나 고2 학생분들이 지리를 공부하시겠다면은 학교에 내신 과목이 있다면은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강의는 이기상 선생님의 이것이 개념이다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개념 학습을 해주시면서 암기에 효과적인 줄임말 학습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개념이다에는 수능에 필요한 모든 개념이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년 동안 학습하면서 활용할 줄임말도 이 강의에서 대부분 배워요. 개념 익히는 것도 힘든데 줄임말까지 외워야 돼서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줄임말 확실히 도움이 되니 꼭 익혀두세요. 두 번째로 수강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수강 팁은 바로 밀리지 말자입니다. 매주 3시간의 강의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밀리지 않고 선생님의 진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개념이 밀리면 문풀도, 기출도, 실무도 밀려요. 무엇보다 다른 친구들이 다 끝낸 강의를 혼자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겁니다. 매주 나눠주시는 복습 프린트도 때에 맞춰서 푸셔야 합니다. 복습 프린트를 통해서 얻어가셔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맞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으셔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바로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정리해두세요. 이게 쌓이면 생각보다 큰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페이지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이것을 복습할 때 위주로 보는 건데요. 이기상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입니다. 각 페이지 빈 공간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언급하신 부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 혹은 암기가 잘 안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정리를 하는 당시 또한 이후 정기적인 복습을 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되짚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규칙적인 복습입니다. 매주 자신이 학습한 내용까지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이때 목차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암송 혹은 백지 복습을 하면서 큰 단원, 작은 단원, 대표적인 항목과 주의해야 할 사항 순으로 암기를 해보세요. 네 번째 팁은 처음에는 안 외워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구나 위치처럼 무작정 외워야 되는 단어는 안 외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에 힘든 내용을 적어서 수시로 보곤 했어요. 이러면 확실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강의는 이기상 선생님의 이것이 만점 복습 노트다 강의입니다. 이 강의 특징을 소개해드리자면, 이것이 개념이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기상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월에 강의가 끝나고 이제 개학하면서 내신 공부하다 보면은 수능은 국어 수학 위주로밖에 준비할 수가 없고, 한 5, 6월쯤 되면은 겨울에 배웠던 내용이 아련한 추억이 돼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만복 강의는 이 아련한 추억이 된 내용들을 대단원 하나당 한 강의씩 배정해서
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념이다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학생들한테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내용들 아니면은 너무 지엽적인 내용들은 제외하고 그 교재에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던 부분이나 아니면 요약문에 실려 있던 그런 알짜배기 내용들만 뽑아가지고 복습시켜주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복 강의의 수강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필기를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이제 강의 교재를 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수업 동안 필기로 정리할 내용들을 선생님께서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두신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학생들이 판서 보면서 판서를 똑같이 필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강의를 30분에서 40분 정도 듣다 보면은 이제 손이 아프면서 이거 어차피 복습할 때 선생님 필기한 부분만 보고 복습할 텐데 내가 이걸 굳이 다 따라서 적을 필요가 있나 싶은 고민이 돼요. 이때 이제 유혹에 흔들려서 필기를 그만두게 되면은 이 강의를 듣게 되는 의미의 한 절반 정도가 날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 적기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한번 강의를 들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번 적어보는 과정 자체가 제가 배웠던 내용들, 뭐 기억 안 나는 것들 복기시키고 다시 암기하고 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도 어차피 그 들고 다니면서 복습할 때는 왼쪽에 선생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만 보고 복습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필기하는 부분은 꼭 수업 따라가면서 힘들더라도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소개드릴 강의는 이기상 선생님의 이것이 알짜 기출이다입니다. 이 강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기출 회독은 알짜 기출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은 해설집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해설에 이 문제를 보면 어떻게 사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기 쉬운지까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3 현역 때는 마더텅이랑 이것이 기출이다 둘 다 풀었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기출이다만 3, 4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기출문제를 푸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기출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자작문제라든가 아니면 실무를 풀면서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아시겠지만 문제의 정답 혹은 오답이 중요한 순간은 수능뿐입니다. 맞은 문제는 왜 맞았는지, 다른 선지는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틀린 문제는 더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두 번째는 문제 푸는데 걸린 시간을 적어두세요. 이기상 선생님은 한 문제당 1분 30초를 최대로 설정하셨어요. 저는 문제를 풀 때 1분 30초를 넘겼다면 따로 표시를 해두고 틀린 문제와 동일하게 오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따로 더 회독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3, 4회독은 처음부터 맞은 문제 기준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고 느낀 소감을 정리해주세요. 이때 제가 말하는 소감이란 단순히 문제가 쉽고 어려웠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상관없어요. 문제, 선지, 표, 사진, 지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접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를 들면은 동해안이 나오면 해안당구 아닐까? 생산량인지 소비량인지 문제를 확인했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한 번에 떠오르지 않았던 개념도 적었습니다. 나중에 해설이나 강의를 보면서 선생님의 의식의 흐름과 비교해보는 거죠. 여기서 느꼈던 부족한 부분도 또 정리했습니다. 문제 옆에 빈 공간 혹은 포스트잇에 적고 다음 문제를 풀 때 볼 수 없게 접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후 문제를 불필요하게 또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몰랐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이제 중반기인데요. 저는 6월부터 9월까지 이기상 선생님의 이것이 기절 문제풀이다를 들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문제를 푸는 사고 과정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또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작 문제인데요. 어려워요. 저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정말 많이 걸렸고 또 많이 틀렸습니다. 단순한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또 큰 범위로 복습을 하게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세부적인 지역적인 문제들까지 풀면서
어떤 내용이 부족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전 개념 정리도 해주시는데 그것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문풀 강의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즉 선생님의 사고 과정 자체를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한번 당황하게 되면은 페이스가 말리게 돼요.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루틴에는 처음 문제를 보고 모르는 문제인데 혹은 큰일 났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 자작 문제에는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가 꽤 많으니까 강의를 듣기 전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에 재종반을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기상 선생님의 인강을 먼저 듣다가 그 재종반에 들어가고 나서는 전성우 선생님의 오로라 강의부터 현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강의는 전성우 선생님의 오로라 강의입니다. 이 오로라 강의를 먼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심화된 자료 분석 방법을 체화시키는 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로라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라 교재에 실려있는 그 EBS 변형 문제들이 전부 저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봐오는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OX 퀴즈 아니면은 빈칸 채우기 방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관식 그런 느낌으로 변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세계지리 문제를 보면은 A, B, C 세 국가가 자료에 주어져 있고 그거에 맞는 설명, 뭐 옳지 않은 설명 그런 걸 고르는 문제라면 오로라에 실려 있는 문제는 A, B, C의 이름을 학생이 직접 적고 그에 관한 OX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를 들 수 있어요. 감으로 A, B, C가 어느 나라인지 때려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선지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편법으로 맞춘다거나 하는 방식이 안 통하고 오로라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심화된 자료 분석 방법을 직접 자기가 체화시켜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로라 강의의 수강 팁을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라고 할 때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문풀 파트를 듣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로라의 강의 구성이 압축 개념 플러스 그리고 연습 문제 문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압축 개념 설명이 끝나게 되면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학생들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요. 이때 뭐 딴짓하면 안 되고 저는 그때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연습 문제를 풀 때 했던 사고의 흐름,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문제 해설을 들으면서 내가 문제를 해석한 방향이 맞는지, 자료를 제대로 분석을 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강의 역시 전성우 선생님의 문제풀이 강의인 슈퍼문 강의입니다. 이 슈퍼문 강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로라에서 배운 내용들을 심화 응용해 볼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전성우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께서 교재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 퀄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슈퍼문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정말 문제들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슈퍼문의 문제들을 보면 전부 오지선다형이긴 하지만 단순히 오지선다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자료들을 완전히 해석을 끝난 다음에야 선지를 봐야 풀리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슈퍼문 강의의 강의 수강 팁을 드리자면 교재를 문제집처럼 생각하고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문제도 150문제밖에 안 돼서 뭐 금방 풀겠거니 싶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까다로운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고 또 같은 양의 복습 문제들도 실려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문제집이다 생각하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출 분석과 병행하면서 이제 기출 문제에 있는 자료들과 슈퍼문에 있는 문제들의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분석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하반기입니다. 9월부터 수능까지 저는 이것이 모의고사다와 이것이 마지막이다를 수강했습니다. 이것이 모의고사다는 자작 문제로 구성된 모의고사예요. 난이도가 중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는 파이널 강좌인데 전체 개념 복습, 그리고 EBS에서 중요했던 내용, 그리고 자작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하반기 공부 팁과 실전 모의고사 활용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공부 팁입니다.
저는 노트 한 권에 공부를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개념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만든 공부 루틴들을 한 곳에 모았어요. 그리고 수능 직전까지 꾸준히 계속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트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까먹기 쉬운 인구나 연도 이런 거를 한 곳에 모아서 정리를 했고요. 또 그때그때 문제를 풀면서 헷갈리는 개념들을 키워드로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적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키워드만 보고 그 내용이 떠오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루틴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래서 틀렸구나 그렇게 느낀 거를 바로바로 적어두었어요. 예를 들면은 기압 배치도는 가장 높은 고기압을 봐라. 그리고 공업에서는 사업체 수를 외운 적이 없으므로 통계에 나오면 지우고 풀자. 그리고 임무는 총량과 지역성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쭉 모아서 정리를 해놓고 시험 직전에 보면은 문제를 풀면서 이게 하나씩 떠올라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실전 모의고사 활용 팁입니다. 첫 번째, 시간 준수는 기본이에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30분 말고 40분 안에만 풀자.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개념 그리고 문제를 푸는 태도에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정리해주세요. 세 번째, 해설을 꼭 참고하세요. 너무 답이 뻔하지만 않으면 저는 맞았던 문제도 해설을 꼭 봤습니다. 강의도 거의 다 봤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빠른 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네 번째로 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수능에서 몰랐을 수도 있는 문제를 지금 미리 겪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강의는 전성훈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인 높이바람 모의고사입니다. 높이바람 모의고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높은 수준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자료들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지리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다 보면 문제 난이도를 높이면서 뭐 엄청 지엽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자료가 해석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높이바람 모의고사에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를 높이면서도 굳이 선지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자료가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로라와 슈퍼문 강의를 들으면서 체화시켰던 그 감각들을 수능 때까지 유지하고 싶다면은 전성우 선생님의 높이바람 모의고사도 꼭 끝까지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높이바람 모의고사를 수강하면서 필요한 수강 팁을 드리자면 문제를 다 맞았더라도 자료들은 꼭 한번 다시 보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오로라와 슈퍼문 강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얘기했듯이 전성우 선생님의 커리큘럼에서 자료 분석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선생님께서도 자료를 좋게 다듬는데 꽤나 많은 신경을 쓰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바람 모의고사를 풀고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높은 수준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반기가 되면은 지리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은 뭐 내가 이미 볼 만한 자료들은 다 봤어 하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아직 부족한데 이제 기출에 있는 자료들과 비교 분석해 볼 새로운 자료들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바람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는 이제 슈퍼문과 오로라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복기하면서 이 풀었던 문제들의 자료들을 다시 분석해보고 넘어가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출랭 가이드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개념, 엔제, 실무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다른 사탐 과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